자,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요즘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역의 이슈가 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유기동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좀 더 건강하고 또 긍정적인 인식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24시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을 모셨는데요.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전남 순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주 대표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둘 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귀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자, 우선 유기동물 보호소를 처음에 운영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전남 지역이 경기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동물 복지에 대해서 열악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작은 쉼터를 일단 설립하게 됐고요. 2014년에 사단법인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쉼터를 만드셨던 것은 2014년 그 전이잖아요, 그러면? 네, 12년이요. 12년. 예, 그렇군요.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유기동물 이제 구조에서부터 돌보는 일까지 사실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움이 군데군데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으십니까? 처음 시작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전문 구조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또 사람들 인식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네. 10년 전에는 구조의 그 개념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일단 쉼터 앞에 그냥 버리고 가셨어요, 매일. 동물들을. 네,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또 입양 자체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 학대받거나 다친 동물들 구조 후에 그 모습을 보는 게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저렇게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또 동물을 사랑해서 시작하신 일인데 이런 현장들을 보고 하시는 게 참 정서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보호소의 목적은 이렇게 상처 입은 동물들을 건강한 상태로 좋은 가정에 입양을 시키는 거일 텐데요. 어떤 사례들을 보실 때 가장 좀 뿌듯하고 귀감이 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입양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두 눈이 없거나 후지마비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입양을 갈 수 있었고요. 그래요.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큰 강아지들은 입양이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 키우기가. 근데 아주 다수의 인터뷰와 그리고 검역 절차, 훈련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해외에 많은 아이들이 또 입양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동 봉사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과정으로 가서 뭐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좋네요.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입양이 있어요. 된 가정의 사진인 거죠? 네네, 지금 저기 보시면 혼종 강아지잖아요. 네. 품종이 있지 않은. 근데 저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우, 그렇군요. 보기 좋네요. 예. 말씀하신 이제 훈훈한 사례들이 더 많아져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훈훈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만들어진 게 어쨌든 버려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파양당하는 동물들도 근데 또 많다면서 다시 그러니까 또 버려지는. 최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영역동물이잖아요. 근데 자기 게 없다가 갑자기 내 집이 생기고 낯선 공간에 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낯서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최소 2주간의 적응 기간을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교정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많이 지켜주지 않으세요, 많이들. 그러니까 다시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돌아오고 나서 이 친구들이 밥을 안 먹어요. 더 상처를 깊게 받은 거군요. 2번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데려가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기간이 2주로 보시는 거네요? 네,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고 처음 나가본 거니까. 네. 최소 2주간의 시간은 조금 기다렸다가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양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정말로 이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반려동물, 유기동물, 특히 이런 동물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너무 많죠, 요즘 뉴스가. 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유가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친구들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픔을 느껴도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을 못해. 네, 그리고 사람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뭐 말할 수 없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현재 시스템이. 그리고 저희가 많은 학대 신고와 고발을 접수해봤지만 결국에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물학대에 대해서? 예,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반복되고, 그리고 이 학대가 너무 반복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들 있죠. 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뭐 연쇄살인범들 잔인했던 범죄자들을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던 게 동물학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학대를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면 이게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조금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지역 이야기로 좀 해보면 최근에 순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 보호받아야 될 유기견이 다른 유기견에 의해서 또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이 사육이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 인력이 아닌데다가 동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하루에 여기 순천시, 저희가 주사무를 두고 있는 순천시만 해도 시지경보호소에 하루에 10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이 입소돼요. 하루에요? 네. 그러면은 인구 대비 하루에 10마리가 들어오는 이곳에 비하면 다른 곳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만큼 입양을 갈까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성향 분석이 안 되는 데서 계속 입소가 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입양이 그러니까, 되는 네. 경우는 어느 기간에 몇 마리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감이 좀 안 와서 그러는데. 요즘은 더 힘들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출입이 더 힘드니까. 근데 네. 너무 적어요. 들어오는 하루에 숫자에 한 마리씩도 안 되는 거죠. 한 마리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인도적 처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보호소가 아니라 민원처리소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안하는 게 이 근본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많이 제안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비슷한 사고를 막고 유기된 동물들이 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확장을 하고 뭐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도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 많다면 사실 이 넓고 좋은 곳도 다시 수용소가 되는 거는 머지않아 시간 일어날 문제죠. 일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숫자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항상 요구하고 제안서를 드릴 때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시골계 미등록 전수조사. 시골계 미등록 전수조사 및 등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이제 외곽 지역, 시외곽 지역 면 단위 이런 곳에 등록 칩을 안 했을 때 과태료 제한사항에서 제외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네. 그 동물들이 칩을 심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칩을 안 심어도 시골개들은 면제가 된다 이런 네,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등록이 안 된 개들한테 이제 그 등록칩을 삽입하고 이 개들이 유실동물로 나왔을 때 확인하고 다시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반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개들의 중성화를 지원해서 이 개들이 뭐 불필요한 임신으로 6마리, 12마리씩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시 입소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예산 축소도 되고 그리고 유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이는 방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순천시에서 안락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비용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인도적 처리 한 마리당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요. 한 마리에. 한 마리를 이렇게 안락사 시키는데 네, 한 마리를 인도적 처리하는데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처리 한 마리에 2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이제 중성화 지원에 이제 지원비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강아지 한 마리가 1년에 2번 정도 발정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한 번 출산할 때 최소 5마리라고 잡게 되면 10마리. 그러니까 22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물론 뭐 돈으로 단순 수치 비교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인도적인 그 처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당연하죠. 중성화에 대한 부분이 더 오히려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호소에 대한 지원과 또 인력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 제안 같은 거는 어떤 걸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 들어오는 숫자가 줄어들면 정확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에서 어떤 강아지들이 공격을 해서 강아지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같이 놓아도 되는 강아지들을 잘 파악을 하는 네, 그런 성향을 말씀. 잘 분리하고 그리고 관리 기준이 되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환경이 더 개선되겠죠. 개선되다 보면 입양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위해서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수용소가 아닌 정말 동물 보호 시설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 분담이 가능하겠죠. 예, 네. 제안하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시간상 드려야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키우고 싶다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이게 키우고 싶다고 다 또 키운다고 될 일은 또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또 조언해 주실 만한 게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근데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는 이제 사람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을 입양할 때 정말 많은 책임과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교감을 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고민과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왔는데 나 갑자기 얘가 많이 신뢰를 해요. 그래서 나 못 키우겠어. 남 줄래. 아니면 다시 센터로 데려다 줄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의 생각이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인생을 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들까지 모두 다 신중하게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